이어서 볼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어서 볼 내용은 원하고 직선, 얘네 둘 사이 위치 관계이고요.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건 이제 원 두 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하고 직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뭐 위치 관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결국 직선 하나랑 원 하나랑 그림 그려서 살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했지만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우리가 손으로 그린다고 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충 원 있고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이 있다고 보고 직선이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구나, 문제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식을 쳐다보고 이 세 가지 위치 중에 누구인지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차피 직선 하나 원 하나면 얘거나 얘거나 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자는 거고요. 그 구분하는 툴로 두 가지를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녀석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직선을 편이상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그림에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다 떠야 돼, 눈. 첫 번째 건 교점이 두 개고요.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교점이 없는 상태죠. 교점의 개수라는 건 요 원의 방정식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 그게 교점의 좌표거든.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교점이 두 개가 있다고. 그 말은 원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 두 개라는 이야기니까 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두 쌍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거라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버릴 거라고.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얘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두 개 있다. 얘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 있다. 얘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면 이거는 이 식을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원리만 기억하는 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정해질 거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을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지. 요게 1번 상황, 요게 2번 상황, 요게 3번 상황이라고 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딱 0일 수도 있는데, 0보다 크다는 건 저 세 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다? 1번 상황 이야기하는 거다. 0보다 크다는 건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 있다는 거고, 해가 두 개 있다는 건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1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소리가 되겠죠. 이런 순서대로 내려가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얘보다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얘보다는 이렇게 생긴 걸 훨씬 많이 써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원의 중심이 있고요. 직선이 있다고 봤을 때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그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는 거지. 얘가 기준이니까 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의 중심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보통 요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죠. 요렇게 이으면 접점까지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얘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죠.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으로 재는 거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해보니까 어떻다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마치 뭐랑 똑같더라? 반지름. 반지름과 똑같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만큼인데 이건 반지름보다 더 짧죠. 얘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더라 그 얘기라고.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뭐 D라고 할까요? D라고 하면 D하고 R을 비교하자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요거를 비교해서 얘 똑같이 요거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이라고 보면 1번 상황은 양쪽 중에 누가 더 큰 거다? 얘가 1번 상황, 얘가 2번 상황, 얘가 3번 상황에 해당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더 괜찮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림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떠. 조금만 더 떠. 조금만 더 떠. 조금만 더 떠.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이거 그냥 막 식으로 막 냈다 푸는 거고요. 그림을 그려서 원이랑 직선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대수적인 풀이.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거고 요 녀석이 그림으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반지름이랑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이제 요거는 식으로 풀어야죠. 요거는 식으로 풀어야겠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 그림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원은 이렇게 해석하는 버릇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 실제로 풀다 보면 결론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근데 생각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지금 빨리 가야지. 생각하시고요. 뻥치지 마. 뭘 끄덕끄덕하고 있어. 인정하지 마. 아니, 너 지금은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부은 게 문제가 아니야. 흰 동자만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야. 아무튼 그러하고요. 요 세 개의 직선 지우기 전에 이 직선에 이름이 있어. 이 직선 이름 뭐죠? 할선입니다. 할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나 그러던데. 할. 나눈다고. 분할. 활은 활골 할 때 활. 이건 할선. 얘는요. 접선. 얘는요. 이름 없어요. 안 만나는 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름도 없는 선의미가 별로 안 중요하겠죠. 만나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 할선은 뭐 할 때 주로 나온다? 현의 길이 같은 거 구할 때. 그죠? 요걸 현이라고 하고요. 요 현의 길이를 구할 때 할선이 주로 나온다. 피타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이용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주로 나오고요. 얘는 접선이니까 뭐 좀 이따 얘기 많이 할 거고. 여기 하나만 더. 뭐 이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요거 지금 접점이에요. 접점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 얘는 접선. 얘는 처음 들어? 법선. 그래요? 이게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어요. 이 용어가. 근데 문제로 나와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리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원에선 이 법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림에서 표시가 되지만 법선,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게 법선이거든. 근데 원에서 법선은 항상 어딜 지나가더라?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죠?
그래서 이 법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 하나만 나왔을 때도 중요한데 원이 여러 개 나오거나 원이랑 다른 도형, 뭐 포물선 같은 게 같이 나오면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중심 찾을 때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중심을 지나가니까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이 법선 이름이 빠졌지만 이 법선의 방정식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참에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법선이란 건 원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포물선에서도 써요. 포물선 있고 요거 접선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 법선이에요. 나중에도 할 거야. 뭐 3차 곡선 있어요. 이거 접선이고 이거 법선이고 그래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걸 법선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접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책에 보시면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근데 모르겠으면 쓰는 방법은 뭐다? 이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요. 얘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거 이용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공식을 설명하자면 문제 나올 테니까 얘도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접선 구하세요의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아예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r이 녀석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이 곡선 위에 자 x1, y1이라는 점이 있대. 이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그런 거예요. 접선 몇 개 있어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여기에 접하는 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딸랑 요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거 찢어요. x 곱하기 x, y 곱하기 y, r 제곱 이렇게 해놓고 나서 x 하나에다가 요거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요 y에도 하나를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제가 x1이라고 쓴 건 숫자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건 숫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초록색으로 써놓은 이 방정식은 얘는 숫자고 x 하나만 있는 거고 y1도 숫자니까 y 하나만 있어서 x, y에 관한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딸 장난감 중에 저런 거 있는데 뒤통수에 있는 버튼을 내리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거든. 내가 잠깐 보면 흰 동자가 되고 잠깐 왔다가 보면 다시 까만 동자가 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요 녀석 되게 자주 써먹을 건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가 A, B인 경우에 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이 곡선 위에 있는 x1, y1 이라는 점에서도 접선 그어보세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얘도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것도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 찢어. 그 다음 x 하나에 요 좌표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엄청 길게 생겨 먹었지만 x1이나 a 같은 건 다 숫자이기 때문에 정리 깨끗하게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좌표가 주어진 경우엔 제곱으로 되는 거 찢어가지고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참고로 이거 유도하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외우세요 일단. 두 번째는 어떤 걸로 나오냐면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경우야. 원이 있고요. 똑같이 중심이 0,0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치고요.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하세요. 그럼 접선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위아래로.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중심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두 개. 그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을 거니까. 오케이? 얘네들이 평행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니? 아니요. y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으니까 mx는 그냥 가겠죠. 이 뒤에 이제 y절편을 찾는 게 핵심이겠지. 그지?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접선이니까 접선을 푸는 키워드는 뭐였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기울기는 주어졌으니까 mx라고 두고 y절편만 찾아야 되니까 n이라고 할 거야. 이 n을 찾는 게 포인트인데 얘를 찾는 방법이 뭐다? 반지름이랑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하하, 0,0에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수면에 관한 병원 어디 가야 되니? 뭐라고요? 멀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 그냥 내가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할까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지금. 원의 중심 0,0이고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거리 d는 루트,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시험범위 아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까먹었겠지만 0, 0 대입하면 n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다고?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 얘기인 거야. 그지? 그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 절대값 n이 이거니까 n 자체는 뿔마에 이거가 될 거라고. 우린 지금 m은 알고 있기 때문에 n만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n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안 외워지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 그때그때 유도하셔도 상관없는데 귀찮아요. 써 있는 거 봐. 이거 귀찮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식처럼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200번쯤 말하면 외워지거든요. 손바닥에 써놓고 200번쯤 읽으세요. 그럼 외워집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죠. 200번 쓰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건데 뭐. 200 붙이시면 돼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죠? 요 녀석이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 접점의 좌표가 나왔을 땐 중심이 0,0이랑 0,0이 아니어도 방법이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줘봐. 또 흰 동자가 된다니까? 너요. 모른 척 하지 마. 요 녀석은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중심이 0,0이 아니면 얘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만약에 0,0이 아니면 진짜로 밑에서 풀었던 요 방식으로 그냥 기울기가 m이니까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두고 n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방법이 하나 있어.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다. 그러면 0,0에다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찾은 다음에 그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이 a, b라는 건 0,0이었던 녀석이 a, b로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지름은 그대로인 거고 중심 좌표가 0,0에서 a, b가 된 거니까 이 직선도 똑같이 a, b만큼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만약에 a, b면 이 직선이 y-b는 m,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평행이동해서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오케이? 나올 거야.
다른 책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기울기 주어진 건 중심이 0,0일 때 쓰는 거고 혹시 0,0이 아니면 0,0이라고 생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을 요 중심 따라서 평행이동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원래 원의 방정식 다음에 나오는 거라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배운 적은 있으니까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시고 일단 쓰시고요. 본격적인 건 원 끝나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요거까지 있습니다. 이 녀석도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이런 데 점이 하나 주어진 거야. 이렇게 점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런 거거든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항상 2개 그을 수 있어요. 원 밖의 점이면. 하나는 이쪽으로, 또 하나는 이쪽으로. 뭐야? 뭘 번쩍번쩍해. 이렇게 해서 항상 2개를 그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요것도 그냥 편의상 중심 A, 이거 0,0 아니어도 돼요. A, B라고 하고요. 요 밖에 있는 점을 P, Q라고 볼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접선 그으세요거든요. 근데 얘는 쟤처럼 접점의 좌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기울기도 둘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거나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풀 거다. 이거 이용해서 풀 거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더라. 이걸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럼 이 직선은 P, Q를 지나가는 거니까 Y-Q는 M, X-P 이렇게 생겼겠죠.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 좌표인 A, B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R과 같더라. 이거로 M만 찾으시면 돼요. P하고 Q는 다 문제에 주어진 숫자일 거거든. 그죠? 우리는 M만 찾고 싶은 거니까 이 직선이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 식 풀어서 M을 찾으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지. 왜냐하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어려운데 요 녀석이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이게 풀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 밖에서 접선을 긋잖아요. 그럼 항상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정식을 풀면 m이 1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그림은 당연히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 하면 하필이면 원 밖에 있는 점이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접선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야. Y축이 평행하게.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없죠.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없거든. 만약에 원 밖에 있는 점이 이런 점이어서 하나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Y축에 평행한 접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식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원래는 m이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하필이면 접선 하나가 Y축에 평행한 경우일 거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벌써 집중력이 떨어졌어. 25분 됐거든? 다시 바짝 정신 차려.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항상 2개가 나올 텐데 이 식을 풀어서 2개가 나오면 그 2개 대입하면 되고 만약 하나가 나왔다. 그럼 그건 언제다? 이렇게 생긴 접선이 있을 때다. Y축에 평행한 접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으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가 나왔다면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요 그림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많이 볼 거라서 접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접하는 직선이거든요. 근데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때 그 접선은 접하는 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 이야기하는 거야. 요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고요. 저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피타가 떠올라야 돼요. 이것도 중학교 때 원 할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 되고, 이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원의 중심 P, Q까지의 거리 반지름 이용해서 요거 구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요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하필이면 그 두 접선이 수직이래. 여원아, 원 밖에서 접선 그었는데 두 접선이 수직이래. 떠올라야 하는 키워드는 뭘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수직이라고. 정사각형.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겠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겠죠? 길이 둘이 같죠? 직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반지름 1대 1대 루트 2다. 오케이? 그래서 중심 좌표 나오고 밖에 있는 점 좌표 나왔을 때 이런 걸 이용하면 반지름 같은 걸 구할 수 있다고요. 그 정사각형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니까. 책 보러 갑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보죠. 기본 문제 4번부터입니다. 앞에는 다 설명했던 거고요. 그 뭐 공식 유도하는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4번 직선 하나 나와 있고 원 하나 나와 있고 저 직선과 저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접선 구하세요인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얘는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5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거는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얘랑 교점이래요. 만난대요.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일까? 한 개일까 두 개일까? 만약에 하나였으면 얘가 접선인데? 두 개겠죠? 실제로 보면 여기 중심이 0,0이고요. 이 정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직선이랑 원이랑 만났고요. 요 점에서 접선 구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요 점에서 접선 구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접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이 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야 접선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랑 연립해서 좌표를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엄청 귀찮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y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1 차이 나는 거 둘이 제곱해서 더했더니 25야. 25는 5의 제곱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있죠. x가 얼마면 돼요? 3대 4대 5. 3대 4대 5? 2대 1대 루트 2, 3밖에 모르겠어. 야, 3, 4, 5가 더 유명한 거 아니야? 5대 12대 13. 진짜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겠으면 전개해서 푸세요. 전개해서 x 찾으시면 되죠? 찾으면 x 두 개 나오죠.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4. 요점 좌표가 이제 3,4다 그 얘기고,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럼 접점 좌표 다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요렇게 생긴 접선 찾아보면 얘는 뭐 될 거다. 원래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고? x 두 개로 찢어. y 두 개로 찢어. 그 다음에 x 하나에 좌표 대입할 거라고요. 3. y 하나에도 대입할 거라고요. 4. 그래서 3x 더하기 4y는 25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선 두 개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요.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측에 접하고 이거 뭐라고?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측. 이게 뭐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죠? 접수? 다시.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 반지름?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측이 뭐다? 원. 아, 원이다! 중심 어디? 그건 뭔지. 아, 원점이니까 원점. 반지름 얼마? 4. 4. 그러니까 요 좌측의 방정식은 누가 돼요? x제곱, x제곱, y제곱 16. 16 이렇게 생겼지. 그죠? 집에 안 갈 거야? 너 2시 넘겠는데? 벌써 지금 나한테 한 20번 걸리지 않나? 요거 얘한테 접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이래요. 요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에서 우린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얻을 수 있죠. 이제 직선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 그래, 대답을 해. 그럼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1.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하세요.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m인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mx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m이 얼마? 1. m이 1. r이 얼마? 4. 4. 대입만 하면 되죠. y는 x 뿔마 4 루트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걸 모르면 y는 x 더하기 n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야. 그걸로 n을 찾아야 된다고. 찾으면 뿔마 4 루트 2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 완성된다고요. 근데 공식을 알고 있으면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0,1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0,2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x에다 0, y에다 2를 대입하면 1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다 0하고 2를 대입해 보면 1보다 더 크죠? 그 원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0,0 같은 걸 대입해 보면 1보다 작죠? 이건 원 안에 들어있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원 밖에 있는 점이냐 안에 있는 점이냐를 알 수도 있어요. 아무튼 0,2라는 점은 원 밖에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어차피 답은 못 찾겠지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녀석인데 0,2는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에서 접선 그으란 이야기 아니야. 그죠? 0,2를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 구하세요. 그 얘기일 거라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찾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얘는 접점의 좌표가 뭔지도 모르고 기울기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푸는 키워드는 뭐다? 뭐다? D는 R이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녀석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불편하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더라. 라고 풀 거고요. 지금 보면 0,2를 지나가는 직선이 그랬거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y-2는 m
x-0 이렇게 둬야겠죠? 우변으로 다 넘기면 mx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 볼 거라고? 0,0까지의 거리를 볼 거라고요? 거리가 얼마라고? 1이라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그죠? 영, 0 대입하면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1입니다. 여기 올릴 거고요. 제곱하면 이니까 m은 얼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직선 두 개가 나오기를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다? y는 루트 3x 더하기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2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접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유도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책에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세 번째 거 가지고 풀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도 보시면 제가 한 건 세 번째 거인데 책에서는 이렇게 가끔 풀기도 해요. 책에 있는 풀이도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거는 뭐 잘 써먹지 않습니다. 판별식이니까 됐고요. 두 번째 거 꽤 자주 쓰기는 하거든요. 접점의 좌표 뭔지 몰라서 접점의 좌표를 일단 임의로 두는 거야. 이렇게 x1, y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연립해서 푸는 건데요. 얘도 굳이 이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약간 귀찮거든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서. 게다가 2차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당연히 추천하건대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식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간단해요. 지가 풀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풀려면 굉장히 귀찮다고요. 그래서 이거보단 이 방법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거의 말로만 해도 돼요.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1번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대요. 중심 좌표 어디죠? 3, 마이너스 4. 찾은 김에 반지름도 좀 찾아볼까요? 반지름 얼마죠?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20 루트 20 루트 20. 4루트 2루트 오겠죠. 2루트 오케이? 반지름 2루트. 그래서 1번 중심을 지나간데 중심 좌표 뭐였다고요? 3, 마이너스 4를 직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2번 접한대요. 어쩔 거다? 반지름의 길이가 거리랑 같죠. 무슨 거리? 직선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4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루트 5와 같다. 3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어쩌지? 짧다. 뭐가 더 짧다? 거리가 더 짧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누가 더 크다? R이 더 크다. 안 속네. R이 더 크다. 그죠? 부등식만 푸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